지금부터 여러분께 지구 역사상 가장 지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억 5천만 년 전 어느 얕은 바다의 밑바닥입니다. 화면 속에는 물결에 아주 살짝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생긴 것들이 바닥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쫓고 쫓기는 것도 없고 도망치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노려보는 눈동자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는 10분을 봐도 1시간을 봐도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일도 없는 화면이 사실은 지구가 무려 수천만 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진짜 모습입니다. 싸움도 없고 사냥도 없고 서로를 잡아먹는 일조차 아예 없던 시절, 말 그대로 평화라는 단어가 지구에서 가장 오래 이어졌던 딱 한 번뿐인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요한 바닥 어딘가에서 지구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잡아먹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이 지루한 낙원을 영원히 끝장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조차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싸움 한 번 없던 낙원을 무너뜨린 지구 최초의 포식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머릿속에 딱 한 장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평화로운 옛날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얼마나 평화로웠냐면 사람들이 대문을 잠근다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담장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CCTV 같은 건 상상조차 못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훔쳐갈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다들 그냥 마당에 편히 누워 햇볕을 쬐고 있으면 그걸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최초의 도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둑 단 한 명 때문에 온 동네가 담을 쌓고 자물쇠를 채우고 눈에 불을 켜고 서로를 감시하는 시끄러운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딱 이겁니다. 다만 무대는 동네가 아니라 5억 년 전의 바다이고 도둑은 사람이 아니라 지구 최초의 포식자입니다. 자, 그럼 그 평화로운 동네부터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동네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억 3,500만 년 전부터 5억 3,900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에디아카락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낙원의 시대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이 시대의 화석이 처음 발견돼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시대의 바다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건 잎사귀처럼 생겼고 어떤 건 둥근 원반처럼 또 어떤 건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생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같이 말랑말랑했다는 겁니다. 뼈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딱딱한 부분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 정원의 주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디킨소니아입니다. 넓적한 타원형 몸에 마치 누비 이불처럼 잔잔한 골이 촘촘히 파여있는 생물인데요. 그것은 무려 1m가 넘게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몸으로 대체 뭘 했느냐?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널찍하게 누워서 몸 전체로 영양분을 슬며시 빨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입도 없고 쫓아갈 다리도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불 같은 생명체였죠. 이게 바로 낙원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시대 생물들에게는 무언가를 콱 물어뜯을 입도 없었고 먹이를 쫓아갈 다리도 없었고 상대를 노려볼 눈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바닥에 딱 붙은 채로 물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영양분을 걸러먹거나 넓은 몸으로 햇빛을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 동네 주민이 전부 채식주의자였던 셈이죠. 아니, 사실 채식주의자라는 말도 좀 과합니다.
남을 잡아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1986년 마크 맥메나민이라는 학자는 이 평화로운 세계에 아주 근사한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에디아카라의 정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다툼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던 낙원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이 이름이 참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원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수천만 년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지가 이제 겨우 수백만 년인데 그보다 10배는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바다에서는 단 한 생명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지구 역사에 이렇게 긴 평화는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다시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대문을 잠그지 않던 그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담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럴 필요조차 없던 세상. 병으로 치자면 온 동네가 사이좋게 만성 무방비 낙원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은 동네입니다. 도둑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사냥터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이 완벽한 낙원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을 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은 킴베렐라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킴베렐라. 러시아 백해 근처에서 화석이 많이 나온 약 5억 5,500만 년 전에 살던 생물입니다. 생김새는 놀랄 만큼 소박합니다. 그냥 손가락만한 민달팽이, 껍데기 없는 달팽이를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민달팽이가 지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최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낙원의 수많은 주민들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먹으러 돌아다닌 생물이었습니다. 당시 바다 밑바닥은 미생물들이 카펫처럼 쫙 깔린 미생물 매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킴베렐라는 이 카펫 위를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접시 바닥을 긁어먹듯이 그 미생물을 박박 긁어먹었습니다. 실제로 화석 옆에는 이 친구가 밥을 먹으며 지나간 긁힌 자국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킴베렐라는 아직 포식자가 아닙니다. 남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바닥에 깔린 이끼 같은 걸 뜯어 먹었을 뿐이니까요. 여전히 착한 채식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가만히 누워 얻어먹는 대신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내 입으로 남의 것을 먹으러 다니는 녀석이 등장한 겁니다. 평화롭던 동네에 드디어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이웃이 한 명 생긴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원의 몇몇 주민들이 난데없이 딱딱한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약 5억 5천만 년 전 클라우디나라는 생물이 등장합니다. 클라우디나는 아주 작은 대롱을 마치 종이컵을 여러 개 포개해 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양이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대롱이 물렁한 살이 아니라 단단한 껍데기였다는 점입니다. 지구 생물 역사상 거의 최초로 몸에 방어용 껍데기를, 그러니까 갑옷을 두른 생물이 나타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클라우디나가 여럿이 다닥다닥 모여서 오늘날 산호초의 아주 먼 조상격인 암초를 쌓기 시작한 생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수천만 년 동안 아무도 무기 따위 만들지 않던 이 평화로운 낙원에서 왜 갑자기 누군가가 갑옷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소름 끼칠 만큼 단순합니다. 갑옷이라는 건 나를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만 만드는 물건이니까요.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굳이 무겁고 불편한 껍데기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클라우디나가 껍데기를 두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이 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낙원의 대문에 드디어 첫 번째 자물쇠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걸렸다는 건 근처에 도둑이 나타났다는 뜻이었죠. 자,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건 현장으로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클라우디나의 껍데기 화석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껍데기에 작고 동그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만한 것부터 그보다 조금 더 큰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발견된 껍데기 5개 중 하나꼴로 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돼서 저절로 생긴 흠집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멍들을 하나하나씩 조사해 보니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규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멍은 하나같이 껍데기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고, 심지어 껍데기가 크면 구멍도 크고 껍데기가 작으면 구멍도 작았습니다. 큰 먹이에는 큰 구멍, 작은 먹이에는 작은 구멍. 다시 말해 누군가가 먹잇감을 골라가면서 정확히 그 껍데기를 뚫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구멍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륙의 흔적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생명의 갑옷을 뚫고 그 안에 살아있는 몸을 파먹은 지구 최초의 포식 장면인 겁니다. 그 순간을 한번 아주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 빛도 거의 들지 않는 어둡고 고요한 바다 밑바닥입니다. 이 낙원의 규칙은 단 하나,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였습니다. 껍데기를 두른 작은 클라우디나는 자기 딴에는 안전하다고 믿으며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소리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단단한 껍데기 위에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마침내 껍데기가 뚫리는 그 순간 수천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낙원의 규칙도 이 작은 구멍 하나와 함께 영원히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자가 대체 누구였는지 우리는 5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몸이 말랑말랑해서 화석으로 남지 못한 걸까요? 범인은 껍데기에 뚫린 구멍이라는 범행 흔적만 남겨두고 정작 자기 모습은 완벽하게 감춘 채 사라졌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기도 한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최초의 포식자가 평화로운 낙원을 망쳐버린 악당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첫 번째 사륙은 낙원의 끝인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집이 도둑을 맞으면 온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부랴부랴 담장을 쌓고 자물쇠를 채우고 밤새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5억 년 전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누군가 잡아먹히기 시작하자 나머지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진화라는 이름의 무기 경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녀석은 더 단단한 갑옷을 둘렀습니다. 어떤 녀석은 온몸에 뾰족한 가시를 세웠습니다. 어떤 녀석은 아예 땅속으로 굴을 파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은 다가오는 적을 먼저 발견하려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눈입니다.
이 무렵 등장한 삼엽충은 돌처럼 단단한 눈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방해석이라는 광물로 된 렌즈를 눈에 콕콕 박고 다녔습니다. 세상을 아예 돌로 보고 다닌 셈이죠. 잡아먹으려는 쪽도 안 잡아먹히려는 쪽도 모두가 더 빨라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영리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폭발적인 경쟁의 결과가 바로 약 5억 3,800만 년 전에 시작된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불과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사이에 오늘날 동물들의 기본 몸 구조가 거의 다 쏟아져 나온 생명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사건이었죠. 이 새로운 세상의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노말로카리스라는 생물입니다. 몸 길이는 대략 어른 팔뚝만 했는데 대부분이 손가락만 하던 그 시절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괴물 같은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의 눈에는 무려 16,000개가 넘는 난눈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낙원의 착한 주민들은 눈이 아예 없어서 0개, 최초의 개척자 킴베를라도 눈이 없었는데 이 포식자는 눈 하나에 16,000개짜리 렌즈를 달고 어둠 속 먹잇감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눈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낙원의 채식주의자들에게 이건 악몽 그 자체였겠죠. 어떤 학자는 이런 대담한 가설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눈의 등장이야말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진짜 방아쇠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눈으로 보고 사냥을 시작한 순간 나머지 모두가 보거나 숨거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했고 그 절박함이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건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겁게 논쟁 중인 가설이라는 점은 함께 짚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아주 멀리 빼서 5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눈에 내려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는 좋은 것이고 싸움은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구의 역사는 조금 더 복잡하고 묘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 최초의 포식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낙원이 정말로 영원히 평화롭기만 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바다는 맨 처음 보여드린 그 지루한 영상 그대로였을 겁니다. 눈도, 뼈도, 뇌도, 빠른 움직임도 애초에 만들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그 눈, 무서운 걸 봤을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반응,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피하는 그 똑똑한 머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먹느냐 먹히느냐라는 그 잔인한 질문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우리 몸은 그 오래된 무기 경쟁이 5억 년 동안 쉬지 않고 갈고 닦아온 결과물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낙원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낙원에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5억 5천만 년 전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없었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며 보여드렸던 그 평화로운 동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던 그 낙원 같은 동네는 이제 지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높은 담장과 굳게 잠긴 자물쇠, 그리고 사방을 번쩍이며 감시하는 수많은 눈이 들어선 시끄럽고 복잡한 대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가끔은 문을 안 잠가도 되던 그 아득한 옛날이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눈부시고 복잡한 도시는 다름 아닌 그 최초의 도둑이 지어 올린 것입니다. 5억 5천만 년 전
고요한 바다 밑바닥에 뚫린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돌고 돌아 결국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동자에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싸움 한 번 없던 낙원을 무너뜨린 최초의 포식자, 그리고 그가 뜻하지 않게 열어젖힌 우리 모두의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구의 시간 속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